안녕하세요. 자, 이제 또 오늘 지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지문은 2025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인데 사실은 난이도가 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해서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회지문 치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지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속으로 욕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어찌됐건 2025년 수능에 나왔던 사회지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항상 모든 글의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 정말 연애 편지 읽듯이 알겠죠? 꼼꼼하게 읽고 시작합니다. 리프킨은 끊어볼까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표현은 끊어볼까요?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자, 근데 이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회적으로 무슨 작용한다?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사회에서 친구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있죠? 서로 이야기 주고받고 있잖아. 그지? 자, 이런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뭐 하대? 이 상호작용할 때 자기를 표현한다야.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적이래? 연극적이래. 그럼 도대체 자기를 표현한다는 말이 연극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여기까지 읽어서는 내용이 전혀 추리가 안 되죠.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해해야 되는 건 자기 표현과 연극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무슨 말이 써 있는지 봐봐. 표면 연기와 동그라미 심층 연기로 세모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럼 얘들아, 연극적은 연극적인데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냐면 표면 연기야, 연기. 자, 그럼 얘들아, 표면 연기라고 했어. 연기. 그지? 그럼 실제 모습이야? 아니면 연기하는 거야? 연기하는 거야. 그럼 진짜 나야? 아니면 나인 척 하는 거야? 나인 척 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런데 무슨 연기와 표면 연기와 무슨 연기로 나눴대? 심층 연기로 나눴대. 자, 근데 그 뒤에 연기라는 말이 붙네? 그럼 얘들아, 내가 민준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민준이가 나한테 예의 바르게 하고 있다. 근데 그건 얘들아 뭐다? 자기 모습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다? 연기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표현할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는 함부로 해요? 아니면 다정다감하게 해요? 함부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자, 근데 밖에 나와서는 다정다감하게 해요? 함부로 해요? 다정다감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첫 번째 연기는 뭐냐면 표면 연기고 두 번째 연기는 심층 연기다. 지금 첫 문장만 분석한 겁니다. 참고로 얘들아, 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여러분들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 읽어본 적 있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 읽어본 적 있어? 이 책을 쓴 저자예요. 그래서 이 책을 실제로 썼던 사람이 이것까지 얘기했던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요 문장 하나를 이해하려고 이 글을 읽는 겁니다. 자, 갑니다. 표면 연기는 동그라미 쳤던 거죠.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는 거야. 형식에 동그라미 칠까요? 자, 그럼 표면 연기는 여러분 뭘 중요시 하는 거야? 형식을 중요시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좀 가식적인 거야? 가식적인 건가 봐. 자, 그 다음 심층 연기는 아까 세모 쳤죠?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그럼 진정성은 뭐 칠 거야? 세모 쳐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표면적 연기로 만나기도 하고요. 무슨적 연기로 만나기도 해요? 심층적 연기로 만나기도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족한테는 심층적 연기로 만나는 경우가 많겠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표면적 연기로 만나는 사람이 많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럼 길을 지나가다가 한 10년 만에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반가워. 아유, 이거 얼마만이야. 우리 나중에 만나면 우리 차나 한잔 하게, 우리 밥이나 한번 먹게, 이랬어요. 자, 그럼 진짜 먹는 거야? 인사치레야? 인사치레죠. 자, 그럼 이거 무슨 연기일까? 표면 연기가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런 얘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이제 이해되셨죠? 자, 계속 갑니다.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인터넷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가상 공간에서 미주십니다.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 자기 표현의 밑줄 쫙 돌립니다. 그럼 칠판 좀 보시죠.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자, 이 단어 새로 나온 단어 아니죠? 자, 근데 이게 엄청나게 뭐하다고요? 활발하게 일어난대요. 그러면 이 자기 표현은 여러분 표면 연기와 무슨 연기죠?
심층 연기. 이게 엄청 활발하게 일어난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왜 그럴까요? 읽어봅니다.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올라가셔서 같은 말 찾아보세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이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같은 말이 뭐 된다? 반복된다는 걸 느끼면서 읽어야 돼요. 관계 속에서 드러난 고유한 존재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관계 속에서의 고유한 존재의 위상이야? 그럼 이걸 무슨 정체성이라고 불러? 자기 정체성이라고 불러.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럼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인가 봐.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그렇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인터넷에선.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 가다가 좀 슬플 때가 있는데 선생님도 가끔 게임을 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피파를 해요, 제가. 피파. 근데 피파를 하면 저는 조금 이렇게 느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 이렇게 슛 딱 하려고 하다가도 지금 이렇게 멈칫하고 못 찰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럼 골도 좀 먹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보호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상대방이어도 이렇게 막 크크크 이런 거 쓰면 될까 안 될까? 너무 슬픈 거야. 막 크크크 뭐 골 넣고 크크크크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지. 뭐 너무 쉽다. 뭐 이런 말 함부로 쓴단 말이야. 너무 쉽다. 뭐 웃음내. 그냥 울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아무리 익명이지만 하면 안 되지. 그 피파 가보면 진짜 자기 이름 갖고 들어온 사람 내가 못 봤어 아직까지. 선생님도 닉네임이 있거든.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닉네임 알려줄게. 피파에서 만나면은 크크크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지? 선생님 하람빠야. 하람빠. 하람빠가 선생님 닉네임이야. 우리 큰아들 이름이 하람이거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처음 피파를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피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피파를 할 때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벌써 걔는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나랑 아예 안 놀아요. 그 새끼는 가끔 이렇게 같이 하면은 이렇게 PC방 가서 한번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막 몇 골 먹어줄까요? 뭐 이지랄하고 사람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여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마세요. 크크크 뭐 너무 쉽다 뭐 하여튼 있어요 뭐 이런 거 그죠? 하여튼 그런 거 슬퍼요. 하여튼 익명성이 그런 거야.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실에서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맞죠? 그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대요. 다 무슨 성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익명성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엄청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그렇게 얌전했던 친구들이 게임만 하면 그렇게 욕을 하는 애들이 있대. 그러니까 이건 뭐야? 현실에서 욕을 못 하니까 게임할 때 그 욕을 막 거기다 발산을 하는 거야. 막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자, 어찌됐건 그랬답니다.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이버 폭력의 밑줄 쫙 돌리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는 뭐죠? 사이버 뭐라고 여러분? 폭력이라는 게 일어났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런 사이버 폭력은 여러분 무슨 성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익명성 때문에 일어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원래는 현실 공간에서는 이런 폭력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데 익명성이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이렇게 폭력적인 형태들이 드러나더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미 읽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범죄냐 범죄가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아이디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디만 아는 거예요. 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온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는 인터넷 아이디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이디를 쓰고 있는 그 아이디 자체가 명예의 주체로 인정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폭력이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정되지 않으면 이건 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써 있는 건가 봐.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아이디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이제 기업은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은 이론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 선생님 봅시다, 여러분. 이론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치?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1원이면 그러면 10원이 1원이 10개 모이면 10원이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이 이론적이란 단어에 밑줄을 딱 쳐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시험장이니까 뒤에 이 단어와 같은 말이나 무슨 말이 나올 거야? 반대말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어 얘들아? 이론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아, 그럼 여러분 이론적의 반대말은 뭡니까? 복합적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복합적인 게 아닌 게 뭐죠? 이론적이라는 거네. 맞습니까?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이디의 명예주체성을 인정하는 건 자기 정체성을 셈 보자. 하나만 있는 거다, 여러 개가 있는 거다. 여러 개가 있는 거다. 그러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그 익명성 안에서 존재하는 나도 나다 아니다? 나다. 나란 얘기야. 그러니까 나니까 얘들아, 이거는 법적으로 처분을 물을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어떤 애가 그 로블록스인가? 그거 있지. 이렇게 캐릭터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불 지르고 다니는 애들, 그 맞지? 로블록스인가? 응. 그런 거 하면은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 아바타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떤 사람한테 막 상처 주는 말을 한 거야. 바보야!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그냥 거기서 너무 슬퍼가지고 진짜 죽은 거야. 그럼 얼마나 슬퍼. 그지? 그러면 그 아이디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 법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벌을 줄 수 있느냐?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왜죠, 여러분? 그 아이디를 쓰고 있는 것도 누구니까? 자기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복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됩니까?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가 맞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에게 함부로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인터넷에서도. 이해돼요? 크크크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너무 쉽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반면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따르면 생성이나 변경이나 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아이디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왜 매일 막 여러 개 만들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디는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아이디 자체는 여러분 뭐가 없다 여러분? 뭐가 없다 여러분? 명예 주체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인터넷 아이디는 현실에서 성명과 달리, 현실에서의 성명이 뭐야? 성명, 이름.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이름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야. 내가 아니라는 거야. 이름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인터넷 아이디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주체성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명예주체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야. 그럼 명예주체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건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명예주체성이 없다고 본다면 이건 책임을 묻기가 조금 어렵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 단락입니다.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에는 물론, 그럼 실명을 거론한 경우에는 물론이니까 얘들아 이건 당연한 거고 라는 말이죠. 실명을 거론한 건 당연한 거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시해 왔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쌤 봅시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대법원에서는 저 사람을 막 비난한 거야 인터넷상에서. 근데 실명을 거론한 거야. 그럼 그 사람 대놓고 거론한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건 뭐야? 분명히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본 거야.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럼 이것도 뭐야?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것 때문에 자, 뒷장 넘겨보세요. 35번입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35번. 자, 거기 보면 여러분 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걸 바로 연결시키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윤성아 잘 듣고 있지? 네가 질문했던 문제야. 땡땡 인터넷 카페 이용자 A는, 그러니까 A가 얘들아 원래 이름이야. 소문자 A, B는 소문자 B, C는 소문자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한대요. 그럼 여러분 진짜 이름은 뭐예요?
A, B, C 대문자고요. 그 다음 ID는 뭐예요? 소문자 A, B, C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었지.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사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 대문자 A의 ID는 바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구분이 쉬웠을 텐데. 어찌됐건 그랬는데 박사학위 소지자인 A는 즉 실명이죠. 전시관의 해설사가 되고 B와 같은 전시관에서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한대요. 그럼 B는 얘들아 물고기 관리하는 걸 혼자 하는 거니까 물고기 관리한다고 얘기하면 얘가 누군지 다 알겠다. 그지?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으니까 B인지 다 알겠다. 그지? 어떤 사람이 네모네모 전시관에 A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에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A에 대한 해설 후기를 보니까 대문자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이건 완전 실명 거론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더니 옆에 보니까 그 샵 블라블라블라 샵 있지 얘들아. 그래서 밑에 보니까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해서 샵 블라블라 샵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라고 써 있어. 자, 그럼 얘들아 A는 분명히 법적으로 처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 실명 A 거론한 애는. 맞아 안 맞아? 그지? 두 번째 봐봐. 네모네모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블라블라블라블라 맞지? 근데 이 B가 소문자 B네. 그러니까 이건 실명 거론한 건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앞에 무슨 말이 써 있냐면 물고기를 관리한다는 말이 써 있어. 그럼 이건 얘들아 제3자가 봤을 때 얘 혼자 전담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건 제3자가 눈치 깔 수 있어 없어? 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이것도 얘들아 대법원이라고 본다면 이거 저거 뭐야 법적으로 처리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겠죠. 근데 마지막 C를 보면 게시판 분위기에 흐리는 소문자 A니까 실명 거론 안 했죠? 그리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돼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 애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런 상태에서 2번을 보면 나는 맞습니까 여러분? 자, 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나가 다수 의견이었구나. 그지? 자, 나는 아직 안 읽었으니까 나는 두고 B가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맞지 얘들아? B는 분명히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 맞죠? 그죠?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 A도 법적 처분을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요? 당연히 당해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던 겁니다. 자,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락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자, 대법원에서는 여러분 실명 거론하면 당연히 안 되고 눈치 깔 수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줄부터 갑니다.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자, 이를 수용한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그럼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거죠. 실명 거론해도 안 되고 또 알게 해도 안 돼.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공통점이었던 거야.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 결정에서 다수 의견은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아까 맨 마지막 C에 해당하는 애였죠. 맞습니까?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법적 처분이 없다고 봐도 된다. 반면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의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가 됐대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쌤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애썼습니다.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때 자기 표현을 하는 게 무슨 적이다? 연극적이다. 이제 이 연극적이라는 말 왜 썼는지 알겠죠? 가상 공간에선 얘들아 내가 아닌 나의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자기 표현을 연극적으로 표현과 심층적으로 하는데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는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 근데 문제는 그 사이버 공간에 일어나는 그게 뭐야 얘들아?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과연 폭력이냐?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폭력으로 본다는 게 뭐였죠? 대법원 판례였던 거죠. 자, 그런데 뭘 거론하면 일단 여러분 법적 처리해야 돼요? 실명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으면. 맞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법적으로 처분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런 얘기야. 정리됐나요? 네.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33번 문제는 여러분들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심층 연기는 아까 얘들아 첫 번째 단락에서 뭐 돌렸던 거야? 세모 돌렸던 거지.
근데 오른쪽에 형식이라는 단어는 얘들아 뭐 돌렸던 거야? 동그라미 돌렸던 거지. 그럼 세모는 동그라미다. 말이 안 되지 않니? 이해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두 가지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34번. 기억과 니은은 니은 인정하는 거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그 차이인데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걸로 보는 거죠. 탈락.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의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맞네요. 정답은 몇 번? 2번이네요.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건 니은이 아니라 뭐죠? 기억이죠. 맞나요, 여러분? 인정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 기억이 아니라 뭐다? 기억과 달리 니은은 기억과 달리가 아니라 기억은 니은과 달리가 돼야죠. 이해됩니까? 4번입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이다.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인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다음 5번 기억 니은 모두 인터넷 아이디마다 개인의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니은은 아니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 정답 기억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 정답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더라. 이해됐나요? 네. 자,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 어휘 문제여서 요건 정답은 3번이고요. 체크만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봅시다. 자, 2025년 사회지문이었습니다.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나왔었는데요.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서론에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